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네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드디어 승격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초대관리청장은 정은경 본부장이겠죠? 정은경 본부장은 정말 범접하기 힘든 어떤 인내심과 인성을 가진 분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본부장은 이게 케미가 참 잘 맞아요. 왜냐, 둘 다 너무 비슷한 캐릭터잖아. 진짜 성실함과 인내의 끝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정은경 본부장한테 전권을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은경 본부장은 진짜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발휘할 수 있었고 다 던질 수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진짜 엄청난 성과를 줬죠.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정은경 본부장은 늘 머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점점 이제 백발이 되어가고 계시죠. 강경화 장관의 머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강하면서 섹시한 느낌을 주는데 정은경 본부장의 머리는 마치 그 늙어가는 엄마나 누이의 모습을 보는 측은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저는 정말 정은경 본부장을 또 한편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뭐냐, 올해 왠지 노벨 평화상의 후보군의 강력한 후보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은경 본부장과 질병본부 문재인 대통령이. 왜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K방역에 굉장히 선두에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을 때 사실 국가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정말 모범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 빌 게이츠가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많이 연락하고 띄워주고 투자하겠다고 하고서 한국의 K방역을 이렇게 홍보해 줄 수 있었는가, 높이 평가했는가. 우리가 정말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보다 더 힘든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너무나 많은 의료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본을 받아서 이 모범 삼아서 이 상황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빌 게이츠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죠. 사실은 우리가 K방역의 모델이 되면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덕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정말 좀 문재인 대통령, 정은경, 질병본부 기대해 봅니다. 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격이 이게 진짜 도를 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분명한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조국 상태와 똑같아요. 지금 아빠 찬스를 지금 엄마 찬스로 바꿨을 뿐이고, 핑크당이 떠들면 언론이 떠들고, 언론이 또 단독을 내면 핑크당이 그걸 받아 또 떠들고, 그걸 네이버가 실어주고, 그 다음에 MBC나 KBS나 이런 데 다시 또 실어주고, 이런 식의 진짜 끊임없는 이제 순환 논리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어떻게 장용진 그 기자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이거 완전 패턴이 똑같다고. A사가 단독으로 A 의혹을 딱 던져요. 그럼 모든 언론들이 A 의혹을 받아서 도배를 합니다. 그러면 A 의혹을 해명할 시점에서 갑자기 B 언론사가 B 의혹을 던져요. 그러면 언론들이 해명을 안 다루고 갑자기 B 의혹으로 도배를 해요. 그래서 다시 B 의혹을 해명할 시점을 놓쳐요. 그때 해명을 하려고 하면 또 C 언론사가 C 의혹을 던져요. 그리고 언론들은 해명을 다루지 않고 A, B 의혹 다 잊어버렸어. 설령 해명이 됐어도 다 몰라. 예. 그러고서는 다시 또 C 의혹으로 도배를 하면서 이게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추미애를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낼 것인가. 추미애 보내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상처를 입히고, 예, 온 가족을 망신 줄 것이냐. 제기 못하게 만들 것이냐.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추미애 장관이나 추미애 아들이 그 증거를 들이밀어도 모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을 나오죠. 근데 새로운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뭐 카트샤 중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전부 국민의당이랑 미통당, 그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쪽하고 안철수 쪽이랑 다 관련이 있는데 그런 건 언론이 다루질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말한 거는 추미애 장관 아들과 직접적 연관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말장난을 해서 소설을 써서 딱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는 쫙 도배를 하고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을 계속 내고 있어요.
조국 사태 때는 검찰이 단독을 줬다고 해요, 소스를. 그럼 지금은 이 국민의당이나 이 조선일보한테 단독을 주는 소스의 누구죠? 국방부인가요? 누구죠? 이거부터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소스가 누구이냐? 근데 처음에 제 생각에는 추미애 장관이 이거를 그냥 아이고 소설 쓰네 장난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추미애 장관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딱 그 날이 언제였냐. 이재용이 기소된 날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용이 기소된 날 딱 오후에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을 국회로 불러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 욕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유 이재용 그거 덮으려고 하는구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광훈의 이 광화문 사태가 터지면서 핑크당은 이 국민의힘은 이름을 바꿨지만 얘네들이 거의 그로기 상태가 돼요. 왜? 모든 게 다 국민의힘과 연결이 됐잖아. 근데 얘네가 제대로 사과를 했나요? 이거 어떻게든 다 씌워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폭폭 떨어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게다가 박덕흠, 주호영의 전봉민, 조수진 끊임없이 이 당에 불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국민의힘이 일본 회의, 일본 구구단체의 슬로건이라는 것까지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웬만한 언론이 이걸 아예 다루질 않아요. 조수진만 하나, 재물로 하나 던져놨죠. 그냥 추미애로 모든 이 국민의당의 불리한 뉴스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슈화 시키질 않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거 적반하장의 프레임인 거야. 이거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거든. 근데 이게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저 핑크당이 그로기 상태였거든. 그때 갑자기 조국을 공격하면서 이 상황이 다 반전이 돼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정말 오늘은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좋은 소스들이 널려 있는데 이 소스들을 다 민주당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당 차원에서. 아니면 가끔 하나씩 딱 던지고.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최고위에서 발언 한번 세게 하면은 언론이 다 다뤄주고 프레임이 확 바뀌는데 민주당 가만히 있어요. 그냥 몇몇 의원들이 그냥 잽을 날리는 그냥 그 수준인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그로기 상태에 빠지고 얘네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추미애가 지금 비바람을 다 맞고 있는 거야. 이 목적이라는 게 너무 뻔한 거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정치인은 무조건 잡아 넣잖아요. 조국도 마찬가지고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인기 없는 사람 안 건드립니다. 얘네들은. 중요한 게. 인기 없으면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클 수 있는 가능성, 하이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추미애를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사실상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너무 보이죠. 일석이조의 프레임이라는 걸.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민주당이 좀 바람막이가 되줘서 추미애를 막아주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이 의원들 하나하나를 공격하거나 해서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데도 이걸 받질 않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검찰 알마에서도 발표하고 하지만 이번 주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나온다고 하죠. 이 개정안이 지금 초선 의원 12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죠. 김용민, 김승원, 전용기, 최혜영, 고민정, 오영환, 천준호, 한준호, 김남국, 장경태, 황운하, 최강욱. 이 12사람의 초선들이 나서서 이 공수처법 발의안을 지금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지금까지 교섭단체의 두 당이 여야가 두 명씩 추천하는 게 룰이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추천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국회가 추천하는 4인으로 지금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수처법이 최소한 발을 들일 수 있게끔. 사실상 연초에 했던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보다 훨씬 더 후퇴한 안이었던 거죠. 저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는 게 낫다고. 이번에 검찰개혁 시행한 것도 마찬가지죠. 안 하니만 나은 오히려 현실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 나왔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깝깝해서 정말 속 터져 죽죠. 속 터지죠.
근데 어쨌든 지금 초선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초선들을 보면서도 희망을 느끼지만은 이렇게 중진들이나 민주당 중진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뒤에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지문을 남기지 않으면서 조용히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대지 않죠. 지금 3년이 지나도록 검찰개혁이나 뭐나 단 한 발짝도 언론개혁 아예 입도 못하는 이런 걸 보세요. 민주당 내부에서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아주 면밀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은 미친 듯이 민주당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민주당은 놀랍게도 그걸 받지 않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디 네이버나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 있는 것까지 다 가짜뉴스고 뭐고 싸그리 퍼와가지고 언론전하고 조중동도 심지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냥 그대로 다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나서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어저께 검찰 알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김건희 같은 경우도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5개월 그 교반한 지 5개월이 넘었는데 검찰에서 연락 하나가 따라왔어요. 저기 수사검사 바뀌었다고. 고발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5개월이 넘도록. 이건 법률 위반이거든요. 직무유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문제를 해달라고 제기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지금 몇만의 구시민들이 지금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그러면 최소한 이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유시민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 와이프 장모 이런 저 핑크당의 온갖 비리들 윤상현 뭐 아무것도 안 받아요. 민주당이. 거의 전무후무하게 안 받아. 그냥 무시해. 시민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촛불을 돌고 진정서를 하고 고소 고발을 하면 최소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안 받아요.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받아서 이슈화를 시키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그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안 받아. 그러고 나서 뭐 박원순이건 추미애건 조국이건 공격이 오면 그 공격은 다 받아. 그대로 다 마치 자학을 하듯이 다 맞춰 맞고 있어. 제대로 대응을 안 해주고 스스로 나가서 보호도 안 해주고 같이 우산을 써주지도 않아요. 그냥 버려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핑크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민주당을 오냐오냐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22대 국회부터는 최소한 지문을 남기지 않고 이름을 남기지 않으면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겠는 사람들 혹은 뒤에서 조용히 개혁을 막고 있는 사람들 거의 70명에서 100명에 해당될지도 모르는 민주당의 주류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 그 엄청난 개파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그들에게 정체성을 묻고 그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돼요. 우리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하라고 170석, 180석 밀어줬는데 당신은 무엇을 당신은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당신은 의지가 있습니까? 하지 않을 거면 탈당을 하거나 당신은 유권자를 속인 것이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넘기십시오. 아니면 그게 민주당의 주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지정당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열린민주당으로. 서로가 서로를 속고 있을지도 모르고 속이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